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강원 인제에 사는 평생, 남편과 함께 전통주 양조장을 지켜온 66 강선옥 여사님입니다. 강원도 인제, 수전기가 감도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찜솥에 김이 오르고 있었어요. 밤새 불린 찹쌀은 이미 고소한 냄새를 품기 시작했고, 작업장 안에는 습기와 술기운이 뿌옇게 내려앉아 있었죠. 오랜 세월 이어온 일상이었고, 그녀는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양조장은 처음부터 자리를 잡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선옥 여사가 결혼 초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작은 방앗간이 그 시작이었죠. 당시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은 여자가 술을 빚는다며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쌀을 씻고 누룩을 다듬고 주문 하나 들어올 때마다 작업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떨리는 손으로 병에 술을 담았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첫째는 똑똑했고 둘째는 조용했으며 막내는 유난히 엄마 곁을 잘 따랐죠. 하지만 양조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었고 여름엔 찜기 앞에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죠. 관절은 벌써 20년 전부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를 맞추려다 병원도 못 가고 버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고 그는 그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등을 맞대던 이가 사라진 뒤 작업장의 침묵은 유난히 길고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곧 먹고 사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찜기를 열고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니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죠. 마당엔 이른 햇살이 흘렀고 선옥 여사는 나무 양동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낯선 리듬의 구두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고요한 산골에서 듣기 어려운 어딘가 도시의 냄새가 묻은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정자나무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 담은 입술, 오래된 얼굴. 첫째 아들 강도윤이었죠. 몇 해 전 서울로 올라간 뒤로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도윤은 마치 잠깐 마트 다녀온 사람처럼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혼자 이거 다 하세요? 이제 좀 놓으셔도 되죠. 저 좀 써보시라니까요. 선옥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무장갑을 벗고 다시 찜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익숙한 듯 양조장 안으로 들어섰고 작업대에 놓인 장부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꼭 이곳이 본인의 것이기라도 한 듯 차분하고 집요했죠. 엄마는 그냥 이름만 걸고 계세요. 요즘 전통주가 인기인 거 아세요? 이거 브랜드로 키워보려고요. 스토리, 감성, 그런 거 저 잘 알잖아요. 그 말에 선옥 여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찜기의 뚜껑을 열고 김을 살폈고 그 김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작업장 안쪽에서 둘째 아들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화를 신은 그의 손에는 젖은 누룩 자루가 들려 있었죠. 지훈은 도윤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찜기 옆에 쪼그려 앉아 불을 다듬었습니다. 도윤은 그 침묵이 불편했는지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진짜 이 가게 돕고 싶은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요즘은 시스템으로 가야 살아남죠. 지훈은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고 선옥 여사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술 익는 냄새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선옥 여사는 남편의 낡은 작업복이 걸린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 옷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접힌 오래된 메모가 들어 있었죠. 지훈이는 술에 손맛이 있다. 이 양조장은 그 손에서 끝나는 게 맞겠지. 그녀는 메모를 접어넣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지금이지? 왜 이제야 온 걸까? 양조장의 아침은 언제나 물소리와 나무 타는 냄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돌아온 이후 그 고요한 공기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늘 하던 대로 몸을 움직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등 뒤를 조용히 바라보는 그 시선엔 오래 참은 불씨 같은 것이 느껴졌죠. 도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양조장 뒤편의 낡은 공간을 둘러보더니 마치 새로운 구조를 그리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고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그 모습이 전혀 낯선 풍경이라기보다는 준비된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옥 여사는 그걸 지켜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와서는 어쩌면 더 많은 걸 알고 온 건 아닐까? 점심 무렵 도윤은 식탁에 앉아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양조자, 수익은 나. 직접 해보니까 어때? 지훈은 국을 뜨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그냥 옆에서 배운 거죠. 돈이야, 그저 들어오는 만큼 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에 도윤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건 장사하는 마인드가 아니지. 요즘 세상에 수익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된다니까. 이걸 그냥 지키기만 한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지훈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키는데도 힘이 듭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잘 없쇼. 선옥 여사는 말없이 밥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키는데 드는 시간과 몸, 희생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었고 그 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는 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지역 청년 사업센터에서 일한다는 남자와 말이 길어졌고, 전통주 브랜드화, 지역 유산 상품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화는 우연히 지나가던 마을 이장이 듣게 되었고, 며칠 뒤 선옥 여사에게 슬며시 묻고 왔습니다. 큰아들이 뭔가 기획하는 것 같던데 어르신도 들으셨어요? 내가 요즘 센터 쪽 사람들한테서 이상한 말들을 들어서 말이지. 선옥 여사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작은 책상 위에 앉아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원가 항목과 생산량 옆에 작은 글씨로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느렸고 단정했습니다. 그 손은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뒤를 따라 술을 배워왔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양조장에 불을 끄지 않았던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에 지금은 조용한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움직임이 단순한 효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선옥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건지 이젠 나도 모르겠네. 서울에 살고 있는 막내 강민재는
요즘 어머니와 통화가 잦아졌습니다. 원래도 자주 연락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며칠은 어머니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말끝이 자꾸 짧아지고 도윤 얘기가 나올 때면 작은 숨소리가 먼저 새어 나왔죠. 어머니, 요즘 형이 거기 자주 가나 봐요. 그냥 좀 도와준다고 왔다. 그 애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선옥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엔 묻지 않은 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며칠 뒤 민재는 출근 전 지하철 안에서 SNS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전통주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강도윤 대표 인터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클릭해 들어간 기사에는 낯익은 양조장 사진과 함께 도윤이 쓴 사업 계획서 일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업으로 물려받은 3대 양조장. 현재 명의는 내 이름으로 이전 완료. 민재는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명예 이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조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분은 늘 그냥 내 일이라 했고 자식들 중 누구에게도 물려준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민재는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공인인증서를 꺼내 양조장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 적힌 단 한 줄의 정보를 확인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유자 강도윤. 변경일자 불과 한 달 전. 민재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등기부 보셨어요? 그거 형 이름으로 바뀌어 있던데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옥 여사는 숨을 들이쉬고 작게 중얼였습니다. 아니야. 그런 얘기 난 처음 듣는다. 그럴 리가 없지. 난 그런 사인 한 적 없어. 민재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인감도장이나 서류 같은 거 형이 볼 수 있는데 두셨어요? 선옥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안. 남편과 함께 쓰던 작업장 뒤편 작은 서랍장.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냥 두었던 그곳. 도윤은 그 안을 알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내려갈게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거 진짜로 큰일 될 수 있어요. 선옥 여사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자 먼지가 내려앉은 서류 뭉치와 낡은 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도장을 집어드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양조장엔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선옥 여사는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고 대신 작업장을 정리하고 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불씨는 이제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종이에 새겨진 순간부터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걸 선옥 여사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양조장 마당에 흙은 질척였고 아침 바람엔 물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술맛이 예민해진다는 말을 남편이 자주 했었죠. 그 말이 오늘따라 뼈에 사무치게 떠올랐습니다. 선옥 여사는 어젯밤 민재와 나눈 통화를 떠올리며 도윤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그 미소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낯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 몸짓 하나까지 익숙한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이제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침에 작업장에 나온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찜기 불을 피우고 누룩 상태를 점검한 뒤 장부를 펼쳐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느렸고 조용했지만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옥 여사는 묻고 싶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형이 이곳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말이 입끝까지 맴돌다 멈췄습니다. 묻지 않아도 아는 감정들이 있죠. 지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감싸 안은 자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지훈은 장부 한 귀퉁이에 끄적이던 숫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속엔 정갈하게 정리된 글씨들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누룩 숙성 온도 18도 유지. 찹쌀은 도정 후 3일 내 사용. 고객 클레임 3년 전 전량 회수. 2021년 지역 품평회 최우수상 제출자 강지훈. 선옥 여사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글자들을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내가 다 정리했니? 이런 건 말이라도 좀 하지.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말했죠. 엄마,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엄마 옆에 있으면서 배운 것들 정리한 것뿐이에요. 선옥 여사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지켜만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용한 아이는 술맛뿐만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자세까지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 도윤은 마을 이장과 함께 다시 센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양조장 리브랜딩 제안서를 들고 담당자를 만났고 센터 측은 명의자가 도윤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서류 접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죠. 아버지 장례식 때도 술 취해 겨우 왔던 사람이 지금은 온갖 지원 사업과 유산 마케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모두 그럴듯하고 매끄러웠기에 더 큰 의심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등기부 등본과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서울역에서 새벽 기차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선옥 여사는 작업장에서 혼자 맑은 술을 한 잔 떠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술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맛은 손의 기억으로 지켜낸 것이고 마음의 무게로 익혀온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이제는 지훈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이름, 도윤. 그 이름이 종이에 새겨진 순간부터 양조장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과 물어야 할 것 사이에서 선옥 여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민재는 이른 아침 양조장 마당에 섰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밤새 뿌린 이슬은 땅에 희미한 물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선옥 여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민재는 작은 인사를 건넨 뒤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말만 잘 들으시면 돼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선옥 여사는 민재가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등기부 등본 사본과 도윤이 제출했던 브랜드 사업 계획서 일부가 함께 끼워져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 뒤 민재와 선옥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했고 선옥 여사는 말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 가게 명의가 이미 이전된 상태군요.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조작이나 인감도장 오용으로 날치기, 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옥 여사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명예 변경 무효 소송과 함께 양 조장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재는 곧장 말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해요. 변호사는 민재 쪽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관련 거래 내역까지 모아야 하고 당분간 도윤 씨 쪽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옥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찍어 서류 한 장에 지장을 눌렀습니다. 그 손끝이 유난히 차가워졌고 그녀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이 손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법원에 제출된 가처분 신청과 명예 무효 소송 서류는 이제 도윤의 이름이 붙은 등기장을 잠시 멈춰 세우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조용히 양조장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장부 안엔 도윤이 마지막으로 열람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항목에 빨간 줄을 그어두었고 쌀 도매처와 거래단가 옆에 중국산 전원 검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메모를 본 순간 손을 말없이 움켜쥐었습니다. 그건 술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한편 도윤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가처분 신청하신 거 봤어요.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선옥 여사는 말없이 전화를 받았고 그 목소리를 잠시 듣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한 일이 먼저 심했다. 2번은 안 속는다. 도윤은 그 말에 한참 침묵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그는 이미 충분히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접수 완료 문자와 함께 가처분 결정이 임박했다는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양 조장의 운명은 이제 한 사람의 침묵과 다른 한 사람의 준비된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도착한 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유권 가처분 인용. 피신청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음. 민재는 그 문장을 확인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최소한 도윤이 이 양조장을 팔아넘기거나 담보로 잡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옥 여사는 그 서류를 조용히 내려다보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꿈만 같네. 내가 우리 아들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줄은.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막아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너무 혼자 감당하셨어요. 지훈은 말없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처분 결정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 속 제조원가 항목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죠. 이거 첫째 형이 건드린 거예요. 쌀 납품처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물도 전량 외주 검토 중이더라고요. 선옥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도장은 그녀와 남편이 함께 만들어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던 날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손때가 베고 나무결이 벌어진 그 도장이 지금은 흔들리는 손 위에서 위태롭게 놓여 있었죠. 그날 오후 도윤은 양조장을 찾아왔습니다. 다급함은 없었고 오히려 느긋했습니다. 그는 사무적인 말투로 운을 뗐습니다.
이제 법으로 가셨으니까 저도 제 입장 준비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손해가 크거든요. 선옥 여사는 묻듯이 되물었습니다. 저희, 네가 누구랑 같이 하는 거니? 도유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죠. 엄마, 지금이라도 조건 맞으면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그냥 도장만 넘겨주시면 돼요. 서류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 순간 지훈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묵은 술이 흔들릴 때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눈빛이었죠. 지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은 이 양조장이 뭔 줄 알아요? 그냥 사업이고 숫자고 팔 수 있는 거죠. 도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지켜왔다고 뭐가 남았는데 엄마는 아직도 손목 아프시고 이익은 별로고 너는 결혼도 못하고 여기 묶여 있고. 선옥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자식 입에선 덜 벌리는 낡은 가게로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길 지킨 거야. 그게 뭐가 됐든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선옥 여사는 창가에 앉아 도장을 손에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마음이 다 이해되진 않지만요. 이제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저랑 형이 있어요. 이번엔 진짜 우리가 같이 지킬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쥐고 있던 도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도장이 깨질 줄은 몰랐네. 이렇게 쉽게 믿음이 무너질 줄은 몰랐네. 며칠 후 도유는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더는 양조장을 담보로 할 수도 처분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그는 사업 제안을 접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쫓아내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지만 선옥 여사의 가슴엔 오래도록 씻기지 않는 한 줄기 한기가 남았습니다. 양조장은 다시 본래의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찜기엔 김이 올랐고 지우는 새벽부터 쌀을 씻었습니다. 민재는 주말마다 내려와 어머니와 마당을 정리했고 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서서히 풀려가는 듯했지만 어디선가 조금씩 스며든 공백은 완전히 메워지진 않았습니다. 지훈은 매일 장부를 펴고 매출이 아닌 술맛과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누룩 숙성일, 찹쌀의 도정률, 발효 온도. 그가 적어 내려간 숫자들은 단순한 장사의 기록이 아니라 지켜온 것에 대한 증명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선옥 여사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넌 힘들진 않니? 이 일 계속 하고 싶니? 지훈은 손에 묻은 누룩가루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 일 좋아해요. 남들은 손에 남는 게 뭐냐고 하지만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좀 놓여요. 선옥 여사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장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예전과 다름없이 웃고 있었고 지금은 지훈의 뒷모습이 그 자리를 닮아가고 있었죠. 며칠 뒤 민재가 가만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가게 아예 넘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지훈이 형이랑 잘 의논해서요. 이제 정리할 것도 정리하시고 엄마는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요. 선옥 여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손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더라.
그녀는 양조장 뒤쪽 작은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함께 쓰던 오래된 작업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작업장 구석에 덮여 있던 낡은 장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나와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네가 갖고 있어라. 여기엔 아버지가 썼던 기록이라. 내가 한자 한자 써온 거 다 들어있다. 지훈은 말없이 장부를 받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조용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양조장의 봄은 그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남았고 사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떠났습니다. 선옥 여사의 마음도 이제야 비워낸 뒤의 공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양조장의 문 앞엔 이제 손글씨로 쓴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 한정 수량. 다 팔리면 문 닫습니다. 도윤이 떠나간 뒤 지훈은 가게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어머니가 힘들지 않도록 정해진 양만 만들어 팔고 일찍 문을 닫는 방식이었죠. 이젠 택배도 줄였고 손님도 많진 않지만 그 대신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룩 냄새의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주말마다 양조장에 내려와 포장과 정산을 도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다른 호흡이었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숨이 트인다고 말하곤 했죠. 어느 날 선옥 여사는 새로 만든 작은 병에 라벨을 붙이는 지훈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라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옥이 빚고 지훈이 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며칠 뒤 도윤에게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도윤이 직접 디자인한 로고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형, 이제 와서 뻔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망친 건 어떻게든 돌려보고 싶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다시 술 마시며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선옥 여사는 편지를 곱게 접어 장롱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미움마저 사라진 건 아니었기에 그 마음을 다 잡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옥 여사는 오랜만에 직접 찹쌀을 씻었습니다. 지훈이 그 곁에 앉아 쌀을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느낌이 좋아요. 물에 손 담그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선옥 여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술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랑 그 말 자주 했지. 술은 손보다 마음으로 빚는 거라고. 그날 양조장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시간이 채워주었고 남은 사람들은 상처를 감싸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술은 오늘도 익어가고 있었고 그 익어가는 시간 속에서 선옥 여사의 삶도 다시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믿고 끝내 그 믿음이 부서져 본 적은 있으신가요? 강선옥 여사님에게 양조장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스며든 삶의 일부였고 세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하루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손끝으로 마음으로 술을 빚으며 지켜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건 가게도 도장도 아닌 진심을 아는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요. 믿음은 깨질 수 있지만 따뜻함은 다른 모양으로 다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가요?
오래된 무언가를 혼자 지켜오며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론 부서진 신뢰 속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었고, 결국 그 사람의 손이 다음 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걸 강선옥 여사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 한 줄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온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신의 계절은 어떤가요? 혹시 긴 겨울을 건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곧 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봄을 응원합니다.